자, 봅시다. 예. 자, 오늘은 그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죠? 예. 이런 수능 특강책으로 보게 되면은 84페이지, 그죠? 예, 나지문에 나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 제가 현대시를 해석해 나갈 때에 보통 작가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은 어떤 작품을 해석하는데 작가의 생애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보기 박스에 다 내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작품의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알아두면은 괜찮은 작가가 몇 명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윤동주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윤동주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반드시 뭘 잡고 들어간다? 본질적인 자아와 그다음 비본질적인 자아. 그래서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라고 하는 구분을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 김광균이라는 작품도 여러분들 좀 익혀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1930년대에, 그죠? 네.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사실상 시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시그룹이 첫 번째가 누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순수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뭐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 순수시파는 우리 시에 있어서의 뭐를 따지고 들어간다? 음악성을 어떤다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그룹이다라고 봐주면 돼.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지용, 그죠? 예, 그 다음에 김영란과 같은 인물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바로 생명파 시인들이 어떤다고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뭐 이 생명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근원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주창했던 인물이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인간의, 그죠? 무엇을 생명의 근원을 어떤다고요? 바로 시로서 탐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인물이란 말이야. 그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청막 유치환 선생이라든가, 그죠? 예. 그다음 미당 서정주 선생이 어떤다고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서정주 선생의 그 생명의 서라고 하는 작품이 발행됨으로써 사람들이 바로 이 시그룹을 우리가 생명파 시그룹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유치원의 생명에서는 그동안 우리 모의고사 굉장히 자주 거론됐고요. 작년에 EBS 교재에서도 이 유치원의 생명에서는 작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그룹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지주의식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주지주의식 계열인데, 문제는 이제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때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지성, 이성을 어떤다고 주로 하는 뜻이 그런 어떤 식으로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성, 이성을 가지고 중심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주창했던 바는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한 폭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듣니? 예. 그래서 시에 있어서의 뭘 강조했더라? 회화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강조한 시그룹이더라. 이렇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듣니?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김광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장만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대화 하나의 주지주식 계열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래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아니라 우리 비평가들이 이 김광균과 장만영에 대해서 수식을 좀 갖다 붙여. 어떤 수식을 갖다 붙이냐 하게 되면, 김광균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서양 화가다라고 하는 수식을 갖다 붙이고요. 예. 장만영 앞에는 뭘 갖다 붙이냐면은 동양 화가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그럼 다시 말해서 일단 화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페인팅이라든가 다시 물감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화가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왜 김광균은 서양 화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장만영은 동양 화가라고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김광균의 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서구 문명의 시어들이 어떻게 돼? 시어 속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와사등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죠. 됐습니까? 예, 와사등이라고 하는 건데.
건데, 이 와사등은 실제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가스등을 우리가 한다고요? 와사등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자, 1930년대 우리 길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등이 뭘로 이루어졌더라? 가스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1930년은 아직까지 우리가 근대화 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예. 흔히 말하는 뭐 전기라고 하는 것도 없을 거이고, 그죠? 물론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흔히 가진 자의 유물 아니겠니? 그죠? 예. 그래서 달빛을 받아가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는 그런 찰나에 벌써 김광규는, 그죠? 예. 소위 말해서 고층 건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스등을 이야기하고, 그죠?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작품 가운데서 외인촌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죠. 그죠? 예. 이 외인촌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태원 거리 정도 된단 말이야. 그죠? 예. 거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 첨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로 2시의 역마차를 이야기하고, 그죠? 예. 또 그것만 있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추일서정과 같은 작품을 또 살펴보게 되면, 그죠? 예. 자, 떨어지는 낙엽을 뭐에다가 빗대놨어? 그러면서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의 구름을 가지고 보통 뭐 양털구름, 뭉게구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 속에 담겨 있는 시어가 좀 더 뭐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서구적인 언어를 가지고 서구적인 어떤 시어를 가지고 썼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러면은, 김광균이라는 인물은, 그죠? 그 서양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전도된, 그것을 한다고요?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존재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야. 됐습니까? 예. 오히려 이 김광균 선생은 이러한 어떤 서구의 문화가, 그죠? 예. 우리에게로 들어오면서, 그죠? 예.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일종의 방향을 한다고요? 상실하게끔 만들어 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문화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된다고요? 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서구 문화를 가지고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문화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한다고요? 다루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만 더 갖다 붙이자라고 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뭐를 주로 한다 그랬었지? 지성, 이성을 한다, 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지주의는 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됐니? 예. 그러면은 지성, 이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를 배제할 수밖에 없어? 감정적 상태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주지주의식, 다시 한다면은 김광균 선생이라든가, 그죠? 장마현 선생의 작품을 읽어보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 있어? 정서가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나타나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정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해줘 버렸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주지주의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주지주의 시의 단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땡큐 베리 마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래 됩니까? 그죠? 셰 됐으면 그라시아스 됐나요? 단케 쉔뭐 이래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즉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정서를 잡아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떤다고요? 좋은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벌써 이 작품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홀로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하죠. 됐습니까? 예. 그래, 벌써 그 말에서 이제 이 시는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김광규 선생의 시를, 그죠? 배운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 분석법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래보자. 바로 그 시를 가지고 그죠 머릿속에다가 도화지 끄집어 놓고 그 도화지에다가 시의 내용을 가지고 뭘로 그려봐? 그림으로 그려봐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왜? 앞에서 이들은 시라고 하는 것은 한 폭의 뭐와 동일하다 그래서 그림이라고 이야기해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그 시를 통해 가지고 한 폭의 뭐가 나와줘야 돼?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무엇을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 파악한다면 바로 그 시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김강률 선생은 1930년대에 주지주의시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 김강률 선생의 앞에는 서양화가라고 하는 수식을 갖다 붙입니다. 왜 화가냐? 주지주의는 바로 시에 있어서의 회화성을 강조한 그룹이더라. 근데 김강률 선생은 서구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바로 그의 시에서는 그런 서구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서양화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주지주의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죠? 바로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던 거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로 베리 땡큐 아리가또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라고 한다고는 머릿속에 도화지를 그려가지고 그 시를 한 폭의 그림으로써 완성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제 1년의 일행부터 한번 가보자. 그죠? 예. 자, 차단 다시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차단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하고 끊어. 그죠? 예, 카톡 단절,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때는 차단이 그게 아니라 차디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디찬이라고 하는 것을 차단한이라고 한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써놓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역설법이 아니라, 요거는 시적 허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됐니? 예. 그래서 차디찬 등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잠깐만. 차단한이라고 하는 것을 차디찬으로 해석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감각적 이미지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 촉각적 이미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죠? 예. 거기에 등불 다시 네모 깡 합쳐놓고요. 자, 이 등불이 이제 작품 제목에서 말했던 뭐가 된다는 거야? 와사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와사등 다시 뭐라고요? 가스등.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뭐를 가지고 읊었겠다고요? 와사등,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읊었겠더라. 그럼 이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되니? 예. 그래서 자디찬 됐습니까? 예.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야? 시적인 대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됐니? 예. 다시요. 그것이 하나, 빈 하늘에, 빈 하늘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뭐 한다고요? 걸려있더라. 그러면 빈 하늘이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하늘. 그죠? 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순수하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죠? 예.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거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공허하다라고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갑시다. 여하튼, 차디찬 등불 하나가, 그죠? 예. 텅 빈 하늘에 탄다고요? 걸려있다. 거기에 다시 네모 깡 약쳐놓고요. 그죠? 예. 홀로라고 했다. 예수한테는 홀로라고 하는 것을 홀로로 바꿔놓은 거죠. 그죠? 시적 허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홀로 어딜 가라는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그럼 이때 어딜 가라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어딘지도 모를이라고 하는 거야. 어딘지도 모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는 어떤 길을 가라는 뭐 한다고요? 슬픈 신호냐. 슬픈 신호 다시 네모 깡야 쳐넣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슬픈 신호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 앞에 있는 등불을 가지고 만다고요. 슬픈 만다고요. 신호라고 하고 있더라. 됐니? 재밌는 거 하나 나왔네? 뭐 나왔어? 슬픈이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주지주의 시지만은 이 시 속에서 뭐가 직접 드러났다고요? 정서가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드러났더라. 이렇게 봐주면 돼요.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볼 거 없다. 이 시는 어떤 시라고요? 보니까는 이 등불을 보고 무엇을 느낀다고요? 슬픔이란 걸 느낀다. 그럼 왜 슬픔이란 걸 느끼는데를 따지고 들어가냐면은 내 홀로 어디를 가라는 됐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됐나요? 예. 그러한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다면은 방향을 됐습니까? 예. 뭐 한 것에 대해서 상실을 한 것에 대한 됐니? 예. 슬픔이 드러난 것이더라 되겠죠. 됐니? 예. 자, 여기서 내가 잠깐만 이야기해 볼까? 만약에 지금 제1년 얘가, 그죠? 예. 맨 마지막에도 한다고 또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시상전개 방식이 뭐가 되지? 수미상관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수미상관은 기본적으로 반복이잖아. 그죠? 예. 그럼 반복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준다 그랬었지?
강조 효과를 준다 그랬었지. 그죠? 그럼 미안한데 우리 맨 마지막 년 잠깐만 볼까? 자, 뭐라고 했느냐?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한다고요? 슬픈 신호기. 잠깐만, 어디서 말 받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거기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됐습니까? 어때요? 1행과 2행을 물론 바꿔놓긴 했지만, 그죠? 제1년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허이!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네. 뭐라고요? 수미상관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라고? 여러분, 이거더라.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상의 전개 방식에서 화자가, 그죠? 예, 뭘 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니? 그렇게 써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 나름대로 의미가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더라. 이 시는 사실상 이걸로 다 끝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가봅시다. 자, 2형 갑니다. 보세요. 긴 여름에, 여름 날 때는 깡 쳐놓고요. 황망이 나래를 젓고, 나래를 젓다 다시 밑줄자. 이때 나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날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됐니? 예. 그럼 이래 되겠네. 자, 해는 해인데, 어느 해라 그랬습니까? 긴 여름해. 여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시간적,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이 어떤다고요? 제시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어느 계절? 여름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해가 황망이라는 것은 바쁘게, 그죠? 예. 날개를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접다. 됐니? 그러면 날개를 접다라는 것은 난다라는 거야, 날지 않는다라는 거야. 더 이상 날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더 이상 날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은 언제가 가능한 거야? 아침이면 이제 날겠지만,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어떤다고요?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망했다는 거야. 이제 좀 잠을 자거나 해줘야 되겠지, 그래. 맞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적 배경을 우리가 추정해보자라는 거죠. 언제가 된다는 거야? 저물 무렵,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동시에 보세요. 자, 날개를 가진 존재는 일단은 새라고 하는 존재야. 그죠? 그러면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야? 생명력이 없는 존재야? 생명력이 어떤다고요?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런데 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 없어? 생명력이 없더라. 근데 해를 가지고 어떤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바꿔줬으니까 수사법 이야기해봐요 라고 한다 그러면 화류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죠? 예. 다시요. 그 여름해가, 그죠? 예, 긴 여름해가 황망히 날개를 접고, 거기에 이제 늘어선 고층 다시 밑줄자 쳐놓고요. 창백한 묘석 다시 밑줄자. 같이 달동을 깡 쳐놓고요. 그럼 창백한 묘석은 뭐가 되는 거야?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 원관념 이야기해봐. 했더니만은 늘어선 고층 빌딩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어떤 고층 빌딩의 모습인 거야? 아니죠. 그죠? 예, 묘석 같더라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것도 창백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같이 황혼에 젖어 황혼 할 때는 깡 쳐놓고요. 그래, 시간적 배경 나왔네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어느 계절? 여름. 어느 시간대? 저물 무렵 황혼에. 됐습니까? 예. 거기에 찬란한 야경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예. 무성한 잡초 인양, 무성한 잡초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인양 다시 깡 쳐놓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또 얘도 직위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성한 잡초의 원관념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 그러면은 찬란한 야경. 됐니? 예.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야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보잖아요. 원래 어떻게 한다? 저 도시 투어를 가게 되면은 야경 투어도 가잖아. 그런데 여기에서의 화자는 그런 어떤 찬란한 야경이 뭐 같다라는 거야? 좀해서 무성한 잡초 같아. 그죠? 예. 거기에다가 헝클어져 됐습니까? 있는 그런 어떤 잡초야.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야?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사념 다시 밑줄 짝. 사념이라는 건 뭐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 사자에다가 생각 염자. 됐니? 예. 그래서 벙어리 되어서 입을 다물다. 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다시 밑줄 짝. 그럼 이때 사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사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화자 자신의 사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근데 이 사념이 뭐가 되어가지고 벙어리가 되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각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 벙어리 같이. 즉,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그런 어떤 사념이 됐나요? 예. 사념이, 생각이, 그죠? 예. 벙어리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자, 무엇 때문일까? 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뭐한다고요? 저물 무렵에 뭐라고요? 풍경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이러한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한다면은 내게 있어서 온갖 생각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풍경을 바라보더라도 야 높은 빌딩이 있지만서도 그것은 창백한 묘지 같아. 그 다음에 밤 돼가지고 야경이 어떤 찬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무성한 잡초이 그냥 그렇게 헝클어지게 존재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예. 거기에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아이고야,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다시 네모 깡 합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피부의, 됐나요? 예. 어디에? 바깥에. 그죠? 예. 바깥에. 그죠? 예. 스미는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됐니? 그럼 다시 물어보자. 이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시커멓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시 한다면 감각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 그죠? 예. 근데 피부의 바깥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스며든다.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것이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 없어? 느낄 수 있어. 그것도 피부에 스며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감각이 되겠지? 촉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시각적 이미지를 뭘로 바꿔놨다고요? 촉각적 이미지로 바꿔놓은 뭐가 된다고요? 감각적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됐니?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나의 피부에 이제 어떤다고요?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도 이제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거야? 그 어둠과도 같은 모습의 존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이해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다시요. 자, 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저녁 풍경, 다시 황혼의 풍경, 됐니? 예. 이거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풍경이야. 좀 아름답지 않은 풍경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의 어디에? 피부에 스며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상태로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된다고? 부정적 상태로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요. 낯설은 거리에 또 뭐가 들린다? 아우성 소리. 아우성 소리 다시 밑줄 자. 낯설은 거리, 거리 닫혀놓 깡 맞춰놓고요. 또 뭐가 된다고요? 공간적 배경. 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자, 거리는 거리야. 됐습니까? 예. 무슨 거리? 낯설은 거리.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는 이 거리는 긍정적 대상이겠니? 부정적 대상이겠니? 역시 부정적. 됐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는 또 뭐가 들린다라는 거야? 소위 말해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소리 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니캉 내캉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감각적 이미지. 즉 청각적 이미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거리는 낯설어 죽겠는데. 그죠? 예. 거기에 어떤다고요? 소리는 어떤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됐니? 예. 그래서 까닭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 다시 밑줄 쳐놓고 별표 쳐놓보자. 눈물 겪구나.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이때 눈물 겪구나라는 것을 다시 어떤 말로 표현해 볼까라고 한다면은 슬프구나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니까 다시 이 거리에서 화자가 느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요? 슬픕니다. 다시 한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한자로 해볼까? 비애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 예. 다시요. 공허한 군중에 공허한 군중 다시 밑줄자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저 사람들의 아우성소리 있으니까 예. 그러나 화자에게 있어서는 또 뭐 한다고요? 공허하기 그지없는 됐나요? 예. 누구라고요? 군중의 모습이더라. 했니? 예. 그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서 내 어디 그리
자, 또 다시 내면볼까요? 무거운 비에 다시 내볼까? 좋고요. 예, 지니고 왔기에. 자, 재밌다. 자, 무거운 비에라고 했다. 됐니? 예. 그럼 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는 어떤 존재가 되지? 추상적인 존재가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무겁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것이 무게감을 가지려고 그러면 걔는 구체적인 사물이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래 되겠네? 추상적인 대상을 뭘로 바꿔줬다고요? 무거운 대상, 즉 구체적인 사물로 바꿔줬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추상적 대상의 뭐가 된다고요? 구체화 표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래서 추상적 대상인 비애를, 그죠? 예. 자, 무거움, 다시 한번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해준 거다. 바꿔준 거다.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표현. 됐습니까? 예. 그래. 이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표현법들이 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됐니? 예. 계속 갑니다. 그래서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그림자 다시 내볼까? 약초 넣기 바랍니다. 됐니? 예. 그림자. 됐니? 예. 이다지도 뭐 한다고요? 어두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럼 다시 물어보자. 이때 길게 느린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그림자? 결국은 화자의 그림자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화자 자신을 뭐에다가 그림자에다가 다시 어떤 비유해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런데 그 그림자가 뭐다 그랬어? 어두워라고 했어. 잠깐만. 저 앞에서 어둡다라고 하는 게 또 뭐가 되지? 나와 봐봐요. 피부의 바깥에 어둠이 스미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내 그림자 다시 만다고요? 어두워. 됐니? 예. 이해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돌아오죠.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슬픈 신호기. 뭐가요? 바로 그 와사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차디찬 등불 하나가 어떤다고요? 텅 빈 하늘에 걸려 있더라. 됐니? 예. 제가 그림 실력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예, 요거 잠깐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됐니? 예. 이렇게 해보자. 그죠? 예. 여기에 어떤다고요? 됐니? 예. 자, 뭔지 딱 느껴지나? 됐습니까? 예.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다고요? 이렇게 서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다고요? 또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됐습니까? 예, 됐나요? 이런 식으로. 예. 거기에 다시 어떤다고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됐습니까? 예. 다시,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뭐가 있더라라는 거야.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이렇게 되죠. 됐니? 예.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예, 됐나요? 예. 스펀지밥 같은 느낌이 든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있지 않느냐. 됐니? 예. 됐어요?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니? 그런 모습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늘어선 고층 빌딩, 만다고 창백한 묘석 같이. 그렇다고 해서 야경이 아름답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죠? 예. 무성한 잡초이냐? 헝클어져 있고.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등불 아래 있는데. 그죠? 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다. 그죠? 예. 그래서 나는 방향을 뭐 한다고요? 예. 상실한 존재다. 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무수한 군중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은 뭐 한다고요? 공허하기 그지 없는 존재다. 됐니? 예.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림 경매 붙입니다. 됐나요? 자,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됐니? 예.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뭐 해주면 돼? 김강현 선생님은 바로 시를 가지고 한 편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머릿속에다가 그림 한 거 해봐봐. 그럼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리면 뭔가 밝은 어떤 그림이니? 아니잖아요. 뭔가 어두운 그림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 그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